안녕하세요. 든든 고객 여러분, 업라이드 투자자문 대표 문일호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입니다. 전월 FOMC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6월 들어서 매파적 스탠스를 다시금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좀 서프라이즈를 지속을 했는데요. 리세션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주식 역시 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채권금리는 단기 영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주택시장 및 심리지표들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인지 시장은 하반기 최소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다시금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 및 금리 상승으로 골드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좀 모멘텀이 많이 약화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자산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좀 큰 폭으로 다시금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자재는 강세를 보였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제럴당 70불 가격을 좀 상향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금 70불 그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은 그동안 저희가 경기 침체 우려가 하반기에 불거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침체가 조정이 온 게 아니지 않을까? 라는 좀 심리가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과 달리 실제로 6월달 들어서 경기 지표들이 지속적인 좀 서프라이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인플레이션 및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유럽 역시 주식시장만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근거는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증가율이 2%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통상 GDP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돼요.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전월에는 1분기 GDP가 1.3%로 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었는 반면 6월 말 들어서 다시 이제 확정치로 나온 GDP 숫자는 1분기에 연율화된 수치입니다. 무려 2%가 증가가 됐다, 2%가 성장을 했다. 라고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낮은 실질 금리가 원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명목금리가 높긴 하지만 여전히 물가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실질 금리가 매우 낮다 보니까 저축보다는 오히려 좀 소비를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인식이 많이 만연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 위주로 1분기 GDP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분석하는 게 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지표도 매우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좀 감소를 했고 그 넌팜페이라고 보통 칭하는 비농업 일자리 수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로 여겨지는 그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플러스 163만 건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숫자로 찍히는 명백한 증거들 이로 인해서 좀 다시금 기준금리가 피벗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하반기에 추가 인상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다시금 좀 만연해지는 국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7월 FOMC에서 25bp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달 전에 54%였는데 어제자 7월 2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87%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6월 FOMC에서도 그 발표된 닷 플랫이라고 하죠. 기준금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최종 금리에 대해서 전망치가 기존에는 한 5.1%, 중간값이 5.1%였는데 사실 전월에도 닷플랫에서는 5.6%까지 상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다시금 좀 상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님께서도 연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6월 달에 조금 큰 회의를 통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6월 22일 미국 상원 그 통화정책 보고회의에서 한 번 말씀하셨고 6월 29일 스페인에 있었던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도 다시금 좀 매파적 센스를 확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했어요. 2년 금리가 무려 50bp 가까이나 6월 중에 상승을 했고요. 하신 말씀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FOMC 대다수 의원분들께서 올해 말까지 최소 2차례 금리 인상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라고 대신해서 말씀하셨고, 다시금 강조를 하셨는데 조만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FOMC만의 좀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금 좀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일 아래 빨간색 점선이 그 FOMC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입니다. 2%를 가리키고 있고요. 물론 미국 CPI, 코어 CPI, PC, 코어 PC 역시 좀 하단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한데 아직까지는 2%에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소원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으로 살펴보면 사실 미국 대비해서 유럽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영국 및 유럽이 이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영란은행도 6월 달에 예상치 25bp를 뛰어넘는 무려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는 13차례 13번이나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틱니스라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듯 하면서 잘 안 내려가는 이 끈질김, 이 지속성 이런 것들이 유럽 그리고 영국에서 특히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ECB, 호주, 나아가서 좀 캐나다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모습을 6월 중에 조금 연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및 유럽은 물가 둔화가 생각보다 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긴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다시금 경기 둔화 우려로 다시금 좀 직결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의 그 제조업 PMI 지수죠. 경기 이제 선행 지표로 대부분 여겨지는데요. 50을 하회한 지가 이미 꽤 됐는데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시티그룹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예상치를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보다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좀 상향 발표가 됐다, 서프라이즈가 됐다라고 해당 지수는 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뭐 그런 지수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대표적인 좀 선행 지표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심지어 중국 대비해서 큰 폭으로 조금 다운워드로 조금 커브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지난 6월달 경기 지표들이 많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좀 상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간의 경기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는 보다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 주식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엔화는 약세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증시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나아가서 이제 30년까지 됐는데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생성이 된 토픽스 지수 같은 경우는 1990년이 역사적 고점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한 20% 정도 좀 버퍼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고점을 향해서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뭐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기술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본의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반면 소재 또는 기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전반에 걸쳐서 일본은 이제 단연간 수십 년간 쌓아진 역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타 국가 대비 디플레이션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 외국인들의 그 FDI,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그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정책적 측면에서 글로벌 긴축 기조랑 다르게 일본은 좀 상대적으로 좀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낮은 엔화 기준으로 낮은 조달 금리,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부동산 비용, 그리고 낮은 서비스 가격 등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결부가 되면서 일본의 주식 투자 매력도가 점차 좀 부각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버크셔 해스웨이가 일본 엔화로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채권은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쿠폰 금리도 2%대, 2% 초반대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3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일본의 상사 주식을 조금 매입을 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원자재 쪽을 빠르게 살펴보면요. 골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지표 좀 서프라이즈에 인해서 달러 및 좀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 가격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7월 이후에 여전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불거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혹시 좀 위축이 되는지 이런 것들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유는 오펙 플러스에 좀 감산 기간을 좀 연장하겠다라는 호재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럴당 70불 안착에는 다시금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7월에는 본격적인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죠. 이제 차를 타고 놀러 가는 시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드라이빙 시즌에 좀 계절적인 수요가 원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레벨에서 저는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전월 유럽의 가장 큰 천연가스 공급국인 그 노르웨이가 좀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조금 자극했던 게 아닐까 분석이 되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3일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미국의 그 경기 지표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지 여부를 일단 가장 빠르게 좀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산 배분 및 나아가서 전략까지도 배분하는 이런 묘책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연준에 사실 피봇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6월 초만 해도 사실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추가 금리 상승 우려로 이제 다시 좀 빠르게 시장 분위기는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물론 고용 지표, 소비 지표들은 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제조업 지수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너무 큰 이슈라서 이제 언급하기도 좀 두렵다라고 싶은 그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도 사실 뇌관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 그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은 좀 지속적으로 상존해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지표들이 숫자들이 잘 찍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영국 및 유럽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완연하게 넘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금리 레벨과 무관하게 유럽과 또는 영국 주식 이런 것들과 좀 차별을 해서 미국 주식만 따로 달려가는 좀 이런 국면도 우리가 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통적으로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하다 생각을 했었던 미국 테크주들이 사실은 이 높은 금리 수준에도 가장 큰 약진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미시적으로 더 살펴보면요. 달러 표시 단기 채권의 매력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보여져요. 6월 달에 이제 달러가 다시금 좀 상승하는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환율의 되돌림, 그리고 높아진 금리, 절대금리 수준에 따라서 좀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달러 표시 단기 채권 활용도가 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월에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 간의 그 상관관계가 좀 장기 평균으로 좀 수렴해 가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 효과가 앞으로 작동을 할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최근 든든은 이제 에버그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배분 전략에 더해서 저희가 오로라라고 하는 이제 전략 배분 상품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에 더해서 전략 배분 상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